추가 2년을 더 보유해야 됩니다. 셈법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요즘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피스텔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보이고요. 실제 제 주변에서도 오피스텔 매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오피스텔 어떤 거 조심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취득하시는 분들은 꼭 이 내용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세 이제 중과가 들어가는데 2020년 7월부터 이제 적용이 됐죠. 그런데 더 중요한 날짜는 바로 이날입니다. 오피스텔 관련해서는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수를 따질 때 취득세 주택수, 보유세 주택수, 양도세 주택수 이렇게 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아무 말을 안 하고 주택수 해버리면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취득세 주택수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언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다행스러운 거는 오피스텔 자체는 취득세 중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부동산 취득세인 4.6%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가 포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샀다가 나중에 다른 조그만 또 아파트나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 사는 그 주택이 취득세 중과 주택수는 두 번째 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못하면은 취득세 중과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공시가격 1억 이하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자녀 명의로 좀 오피스텔을 좀 하나 사줘볼까?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취득세 주택수는 주민등록상 기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 주택을 취득하면 오피스텔 자체는 취득세 중과가 안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오피스텔을 샀어요. 그럼 취득세 중과 안 들어갔죠. 근데 두 번째 주택을, 다른 주택을 사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취득세 중과 들어갈 수 있겠죠. 교정대상 지역이라면은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면은 8% 들어갑니다. 8%.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유세 볼까요? 보유세.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종부세,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이에 맞춰서 다 보유세, 과세 대상이 들어가는데, 이거 당연히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은 고령자, 그리고 장기 보유 세액공제 종부세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때 또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은 1주택자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2주택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추가 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세까지 고려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취득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도세, 양도 단계를 살펴볼 건데, 이 양도세 때문에 오피스텔을 사시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신중하시라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쓸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업무용으로 쓰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위험한 건 뭐냐면은, 겉으로는 업무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이 돼서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상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 주택수, 보유세 주택수, 양도세 주택수 다 들어갑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은 보유세, 양도세는 들어가지만 취득세 주택수에는 빠집니다. 자, 그리고 공시가격 1억 이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양도세는 이미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취득세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양도세도 알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좀 셈법이 복잡해진 거죠. 종합해서 제가 좀 몇 가지 결론을 내드리자면은, 만약에 1주택 그리고 1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다. 웬만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파시는 게 먼저 나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오피스텔이 양도차익이 더 적기 때문이니까. 물론 반대의 경우라면 양도차익이 주택이 더 적다면 주택을 먼저 파셔야 되겠죠. 자, 이거는 그 상황 맞춰서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21년에는 1주택에 있는 상태에서 1주거용 오피스텔 하나 더 샀어요. 그럼 주택수는 2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적당한 때에 팝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남은 1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경우에 일시적 2주택 같은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추가 2년을 더 보유해야 됩니다. 셈법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세 중과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이외에 있는 지역에 공시가 3억 이하는 양도세 중과는 배제가 되는데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세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쯤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 함부로 사면 안 되겠죠. 뭐 무조건 사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라는 거예요. 특히 다른 주택이 하나 더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고 내가 이제 실거주로 쓰겠다. 뭐 가격도 내가 감당할 만하다. 그리고 향후 한 몇 년 더 쓰더라도 괜찮다. 그러면은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또 주택을 사면 세금에 있어서 셈법이 복잡해지니까 꼭 반드시 사전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저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